안녕하세요. 윤상입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에어컨 시설이 아주 강력하게 설치되어 있는 스타미디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제 작업실에서 뭐 이렇게 혼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악기 뭐 이렇게 들려드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 제가 그 작업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게 돼서 지금 짐들이 다 이렇게 제 손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게 이 시간을 진행을 해볼까? 그러니까 사회자 같죠. 근데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강좌를 듣고 계신 분들을 직접 이 스튜디오에 모셔서 비록 여러분들과 제가 좀 일방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이나마 그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해서 직접 또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실 두 분을 함께 초대를 했어요. 먼저 권호경 씨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병철 씨 안녕하세요. 두 분들은요 지금 이 강의를 지켜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아마 비슷한 입장에 비슷한 분들일 거예요. 물론 뭐 전혀 음악에 관심 없는 분이 이게 뭘까 그러고 지금 클릭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두 분은 지금 한 분은 대학에서 작곡을 공부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본격적인 어떤 대중음악 공부를 위해서 지금 재즈 아카데미에서 공부 중인 그러니까 학생이죠. 그리고 이제 저도 아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계실 쯤에는 학생일 거예요. 예, 저는 지금까지도 뭐 10년이 넘게 음악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학생이라는 기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생 그러면 숨을 데가 있고 학생이 아니라 전문가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굉장한 책임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각설하고 오늘은 작곡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 지난 시간에 좀 두서없이 뭐 어떤 악기의 어떤 뭐 이렇게 편곡 방법이라든지 간단한 어떤 에디트하는 광경들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작곡에 있어서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얘기 먼저 할까요? 저는 제일 처음에 작곡가가 된 배경이 작곡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음악 시간이었어요. 오시성을 가진 여자 선생님이 계셨는데 제가 원래부터 선생님들한테 별로 이렇게 칭찬받고 그래 본 일이 없었어요. 근데 나한테 뭔 재능이 있는지도 몰랐고 어렸을 때는 만화 그리기 좋아해서 친구들이 이제 뭐 만화 제가 그린 거 있으면 뭐 10원에 사는 애도 있었고 뭐 심지어 그런 이외에는 어떤 학교 안에서 별 즐거움을 느껴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숙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다 이제 작곡의 가장 기본 요소 2마디짜리 동기가 있어야 이제 뭐 작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선생님이 무슨 동기를 줬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4분의 3박자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멜로디가 기억난다면 제가 천재겠죠. 근데 대충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 솔, 파, 미 뭐 이렇게 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다음부터를 가는 거야. 자, 제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리 못 적어요. 지금 이런 동기가 나왔단 말이죠. 4분의 3박자입니다. 그럼 이 다음을 만드는 거예요. 다음을 만드는데 뭐 알아요. 제가 배운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 모든 학생들이 다 똑같은 입장에서 그리는 거죠. 이제 근데 다행히 제가 뭐 솔 파 미 그러면 레 미 파 같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겠죠. 솔 파 미 뭐 파 미 레 할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겠다 내지는 작곡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린다는 것 자체는 저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중음악에 있어서 이런 형식이 주는 얽매임 때문에 우리의 이 자유로운 사고가 굉장히 억압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한참 몰두를 해서 하다 보면 정말 물론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클래식 음악
음악이 주를 이루던 그 클래식 음악이 어떤 대중음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던 뭐 100년 전, 200년 전, 300년 전이라면 어떤 이런 기초적인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작곡법들을 우리는 정말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되겠고 뭐 오케스트라 스코어 보드를 그려가면서 작곡을 해야겠죠. 근데 지금은 다행히 그 시대가 아니고 우리가 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자유로워졌고 지금은 일단 어떤 모든 개념이 깨어진 상태라고 봐요. 심지어 제가 데뷔하기 시작했었던 뭐 10년 전에 비해서도 지금은 굉장히 어떤 개념 자체가 깨졌다고 보거든요. 자, 중학교 2학년이라도 대중가요 다 들어요. 요즘에 심지어 아주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대학생들이 즐기는 음악을 초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도 즐기고 있는 시대죠. 근데 솔, 파, 미미 이거 갖고는 작곡을 하겠다 그러면 그 자체에 누가 재미를 갖고 작곡을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렇지는 못하죠. 왜? 유치하니까. 그리고 저는 그 개 이름으로 뭐라 그러죠? 개명이라 그러죠. 그거를 하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주절주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막 음악 선생님이 풍금치고 피아노 치면서 솔솔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음악 시간인데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정말 이런 것이 이게 답이라면 나는 음악을 만들 욕심이 전혀 안 나겠다. 차라리 집에서 통기타 하나 쫙 그리고 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작곡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는 두 마디 동기. 어떤 앞에 운율이 따다단 따다따단 하면 뒤에도 따다다다단 하든지 이런 어떤 이거는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음악 듣다 보면 다 아는 거지 이걸 처음부터 펼쳐놓고 또 거기에 얽매여서 우리가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적어도 대중음악, 지금 현재 이 시대의 대중음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그래서 하고 싶다는 어떤 그 마음 자체가 동기죠. 근데 그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어떤 하나의 재미로서 나는 어차피 아마추어니까라는 기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의 동기가 있을 거고 정말 나는 제대로 된 어떤 곡을 하나 써보고 싶다라는 그 동기, 그 차이점이 존재할 뿐이지 지금은 어떤 악곡의 형식과 또 어떤 운율과 이런 걸 따지는 자체가 벌써 듣는 분들도 재미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재능을 알아차리게 된 거는 그때 갑자기 저를 일어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조이름을 잘못 썼나 이랬는데 그 곡을 그 선생님이 연주를 해주면서 입안에서는 자기가 이 곡이 제일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16마디짜리 숙제였어요. 근데 그것도 16마디를 갈 때 물론 음이라는 게 지나가는 방법이 여러분 알다시피 토닉이 있으면 루트를 시작해서 3도, 5도 그런 어떤 화성의 진행 방식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음악 시간에 다른 어떤 이론에 관한 어떤 그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멜로디가 어디로 갔다 어디로 빠져야 그게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멜로디를 구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무런 개념 없이 시작했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죠. 그래서 중요한 건 개념은 깨지고 형식은 다 지금 해체됐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자기가 의도했던 어떤 그 분위기를 끌고 나갈 수 있는 지구력을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의 아까운 시간까지 다 빼서 음악 한번 해보겠다고 인터넷 바다를 뒤져서 지금 이 강의까지 클릭을 하신 분들이라면 그 정도의 지구력은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고요. 심지어 저는 랩도 작곡이라고 봐요. 네. 어떤 거기에서 의미를 그러면 랩은 멜로디가 없다. 그러면 예전 우리 음악이 사실 랩에 가깝죠. 예전에 조선시대 선배님들이 시조 읊을 때 요즘에도 할아버님들 가끔 목욕탕에서 보면 청산 이거 하잖아요. 그 멜로디가 특별히 작곡은 아니겠지만 어떤 음이 갖고 있는 그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죠. 근데 그 길을 캐치하지 못하면 할머니들이 불러주는 자장가도 그 할머님이 자장가를 왜 우셨겠습니까?
멜로디 펴놓고 그 음계 외우면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짜장, 짜장. 그러면 자기가 만드는 어떤 그런 능력만 있다면 저는 누구나 작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부터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동기, 형식 여기에다가 자기가 뭐 뒤를 만들어 나갔다고 해서 작곡을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건 어떤 정형시를 우리가 배워서 쓰는 국어 시간에 숙제를 하는 거지 어떤 자기의 어떤 개성이 담기지 않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뭐 어떻게 해서 화성이 어떻게 가서 어디로 갔다가 뭐 어디로 와서 어떻게 끝나고 텐션을 뭘 놓고 이런 거는 하나의 개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지 그걸 배워간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그걸 빨리 습득한다고 해서 좋은 작곡가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드릴게요. 문제는 그 곡의 매력을 자신도 느끼고 남도 느끼느냐의 문제겠죠. 그래서 아까 랩도 작곡이라고 얘기한 것은 어떤 한 리듬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 위에 자기가 중얼중얼 가지고 가는데 중얼중얼 그 멜로디를 자기가 뭐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운율 자체가 얼마나 상대방들이 들을 때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어떤 액센트를 가지고 있느냐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소심해서 제가 만든 곡들은 다 90점 이상짜리 곡들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우스운 결과가 나올까봐 얘기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문제는 자기가 먼저 만족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저는 데모 테이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이 마음에 들어서 미치겠냐고. 정말 이거는 남을 들려주지 않으면 정말 화가 날 만큼 나는 여기에 최대한 지금 완전히 매료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없다면 저 이거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저 사실 뭐 이거 좀 별론데요. 이렇게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실 별론데 그러면 나는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 자기도 안 좋은 걸 내가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마음에 드는 어떤 멜로디를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떤 특별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대중음악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코드 악기가 하나 있을 거예요. 피아노가 됐던 기타가 됐던 근데 피리 하나 놓고서 뭐 코드 악기 이러면 안 되겠죠. 자기가 어떠한 음들에 쌓여서 그 멜로디를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지 최소한 그거는 갖춰야 될 테니까 코드 악기가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멜로디 먼저 뭐 악기 없이 머릿속으로 만들고 이런 분들은 굉장한 재능이라고 봐요. 저는 지금도 코드 악기가 없으면 코드를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없으면 곡을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군가 같은 거는 쓸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뛰면서 어떤 운율이 중요시 되는 거니까. 하지만 저는 물론 운율이 중요시 돼서 따라 부르기 쉽고 굉장히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야 어떤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 노래를 어떤 하나의 자기의 상징으로서 예를 들어서 군인이다 아니면 학교 학생이면 뭐 교가다 이런 것은 어려우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은 아까 뭐 따다다다다다단 이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중음악에서는 벗어나자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장사 잘 됐다는 작곡가 별로 본 적 없고 본인 만족해서 막 미치겠다는 사람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가 약간 산으로 갔는데 어떤 코드 악기에 의해서 자기가 멜로디를 진행시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적어도 제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곡을 어떤 식으로든 전개를 해나갈 자신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좀 더 도움이 될 말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초보자일 경우에 정말 작곡에 도전하는 분들에게 가장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을 하나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 팁은 자,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 드렸어요. 먼저 자기가 기타면 기타, 피아노면 피아노, 집에 있는 포터블 녹음기도 좋아요. 거기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곡의 코드를 따서 녹음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 악보집에 나와 있는 그런 코드를 보고 연주하셔도 좋고 듣고 따도 좋고 그래서 이건 정말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강의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지금 두 분은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지루할지도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대중음악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요. 제 데뷔곡입니다. 뭐 이별의 그늘이라는 곡이 있다. 그러면 그 곡의 멜로디를 다 지우세요. 다 지우고 그 곡을 구성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화음들이죠. 그러니까 화음들이 가는 길을 쭉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고 악보를 보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따던 피아노 반주도 좋고 뭐 패드 하나만 깔아도 좋고 기타도 좋고 쭉 녹음을 하는 거예요. 이건 테이프가 아니지만 그걸 어디에 녹음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시작을 딱 했을 때부터 전주가 끝나고 근데 노래가 들어갈 때 그때부터 여러분은 전혀 다른 곡을 거기에다가 입히는 거예요. 네, 저도 이거는 예전에 써먹었던 방법이에요. 왜? 제가 처음에 이제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그런 가능성을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곡을 써보고 싶었죠. 팝 음악 같은. 근데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죠. 왜? 밴드가 이렇게 같이 합주를 하면서 거기서 곡을 쓰는 것들이 보통 락밴드의 음악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어디든 가면 뭐 드러머가 먼저 시작하죠. 그러면서 뭐 베이스가 뭐 둥둥둥둥 시작을 하면 기타가 이제 거기 맞춰서 이렇게 넣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필이 잡히면 리드싱어가 가서 뭐 마이크 붙잡고 뭐 내가 어쩌고 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시작된 분위기를 우리가 피아노 앞에 두고 동기 생각하면서 따다 뭐 이렇게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딜레마를 겪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제가 좋아했던 뭐 여러 가지 가수들이 있겠지만 뭐 어떤 특정한 밴드의 음악을 듣고 저런 곡을 작곡해보고 싶다 그랬는데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멜로디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가요 중에서 찾았었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이렇게 무슨 악보 출판 새 무슨 악보 출판사 이런 데 보면 항상 빠지지 않는 노래가 양희은 씨 노래 뭐 그런 어떤 곡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곡을 제가 그냥 기타를 쳤어요. 그냥 테이프 레코더에 기타를 쳐놓고 그 진행에 따라서 전혀 그 멜로디와 관계없는 원곡과 관계없는 멜로디로 그 구성을 써본 거죠. 왜? 보통 기타로 아주 쉽게 곡을 쓸 때 보면 뭐 처음에 A 코드로 시작하면 그 다음에 E 코드로 갈 거고 그 다음에는 뭐 E가 아니라 D로 갈 거고요. D 뭐 이게 상관없겠지만 그 E 이 세 개로 곡이 쓰여진 곡들이 여러 수천 곡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 코드만 있으면 곡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요를 가장 쉽게 만들 때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곡들이 뭐 굉장히 큰 히트를 치고 코드가 총 한 8개면은 곡 하나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뭐 그런 아주 행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전조 생각 안 해도 돼요, 지금은. 아무튼 그렇게 간단한 한 5개에서 3개 같은 코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초심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곡을 누군가에게 들려다 주면 야, 이거 무슨 노래 카피 같아 이런 소리 분명히 듣죠. 왜? 분명히 그건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그 멜로디, 원곡의 멜로디를 다 지워놓고 전혀 새로운 곡을 쓸 수 있다. 그 사람은 최고의 카피 작곡가가 아니라 최고의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죠? 보통들 뭐 표절 시비에 말리는 곡들은 의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어요. 왜? 그 멜로디만 안 따라가면 되거든요. 근데 결국엔 그 멜로디가 일본이나 미국에서 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가져오는 경우죠. 그죠? 그래야만 그 곡이 뜰 것 같으니까. 코드 진행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저도 어떤 그런 처음에 작곡을 할 때 심지어 내가 만들어 놓은 노래를 이게 내 오리지널이라고 생각했지만 남에게 들려줬을 때 이거 어떤 노래 같지 않니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엔 부정을 하다가 나중에 정말 그런가? 이런 고민을 수차례 했었어요. 한때 제가 일본 노래 표절에 뭐 어떤 걸렸던 뭐 어떤 그런 시비에 올렸던 그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표절에 걸려서 뭐 한참 시비가 됐던 그런 때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와가지고는 뭐 저한테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 이후로 한국 가요계의 멜로디 라인이나 코드 진행들이 제가 한참 즐겨했던 스타일대로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좀 위험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굉장히 귀가 좋은 몇몇 분들이 단지 코드 진행이 가는 어떤 길과 그런 것들이 하나의 특색이 있는 어떤 개성 있게 들린다면은 그것 자체를 가지고 표절이라고 얘기를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는 참 안타까웠죠. 표절할 마음이 있으면 멜로디 바꾸면 되죠. 하지만 코드가 가는 길이라는 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에 어떤 형식을 따서 이거 표절입니다라고 들고 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가끔은 계시죠. 하지만 어떤 시대가 하나의 대중음악이 유행하게 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는 작곡 스타일과 뭐 요즘에 한국 음악에 발라드에 섹션 안 나오면 음악 안 되잖아요. 빰 빠바밤 뭐 하고 어떻게 나가고 뭐 단단단 이런 게 옛날에 분명히 존재를 했겠지만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면 그게 하나의 유행하는 형식이 되어버리겠죠. 코드의 진행도 유행하는 코드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작곡을 하다 보면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의 작곡 기법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기의 오리지널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죠. 남들도 모두 그렇게 일단은 어떤 곡 하나를 놓고 그 곡을 동기로 이용을 해서 작곡을 한다. 이게 아주 정설화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이 어딨냐?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있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행착오 끝에 결국 자기의 음악이 완성되어진다고 보고 어차피 음악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귀로 여기 이상하잖아 하기 시작하면 갈 수가 없어요. 어떤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에 창작이란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영감을 받는 것이고 그 영감 안에서 자기의 어떤 표현 방법을 터득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 시간이 짧아서 이 다음 시간에 다시 좀 얘기를 이어가겠지만 표절의 어떤 선상에서 자기를 분명히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완성된 곡의 화성을 따라서 멜로디를 만들어가는 거 이게 가장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그러니까 쉬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